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시라오시입니다. 여러분, 쌍방향 수업을 죽어도 하기가 싫은가 봐요. 과제 제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중국어 1, 그러니까 1학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과제 설명을 할 테니까 동영상을 빠르게라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마인드맵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중국 개관, 잘 보이지는 않죠? 네, 중국 개관, 중국어의 발음, 니하오 부분부터 해서 你叫什么名字?这是谁?你喜欢做什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배웠네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를 배웠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你好,我是板谷高中2年级的学生 등등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마인드맵은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괜찮은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선생님 예전에 임용고시, 내가 임용고시를 1년도 안 돼서 합격한 거 얘기해 줬었나? 10개월 만에 합격을 했었는데, 바로 이때 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해서,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쫙쫙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이렇게 조직화 해나가는 거가 이제 좀 괜찮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중국 개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주로 4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풀네임이 뭐였었죠?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人民共和国라고 했었죠. 우리 한어병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 알고 있죠? 오성홍기는 바로 중국의 국기를 의미하고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다민족 국가다라는 거 배웠었고, 인구는 교과서에는 13억 7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2017년 예전 통계 자료고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약 14억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의 발음 부분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죠? 먼저는 이제 한유,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유라고 한다라는 것도 배웠었고, 그 다음 보통화라는 것은 뭐였어요? 방언이 아니라 중국어의 표준어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중국에는 여러 가지 방언이라든지 사투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표준말, 보통화라고 하는 표준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간화자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간화자는 배우지 않고 있죠. 요거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번체자였었죠.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대만, 홍콩,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번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화자, 약식으로 된 그런 한자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는 한어병음으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죠. 한어병음 중국어로는 한유 pinyin 이라고 합니다. 성모, 온모, 성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모는 뽀포모푸어드 터널러 끄크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버전의 애들이 있었죠. 찌치시, 쯔츠, 쯔츠스, 쯔츠시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 발음이 나는, 찌치시는 이 발음이 나는 애들이고, 쯔츠스, 쯔츠시는 으 발음이 나는 아이랑 결합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우, 이 같은 얘네들은 단독으로 쓸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영성모인 Y랑 W가 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어병음 표기 규칙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운모는 뭐가 있었나요? 단운모, 복운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깊게 해주지는 않았겠지만, 단운모는요, 그냥 운모가 딱 하나인 거. 아, 워, 이, 에, 으, 이, 우, 이 요런 것들을 이제 단운모라고 하고, 요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운모들이 붙는 거를 복운모라고 하는데, 아오라든지 이우라든지 어우라든지 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운모가 있었었죠. 요 복운모 같은 경우에는 운모가 여러 가지 때문에 성조 표기 순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아, 오, 으, 이우, 이 요 순서대로 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랑 우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 우와 이, 이우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운모의 성조를 표기한다고 했어요. 자, 성조는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습니다. 마,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경성이 있었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숫자도 우리 발음 단원에서 배웠었어요. 그쵸? 숫자 1부터 10까지 기억나나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마다 손동작이 해당되는 게 있었죠. 다 손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니하오 부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단원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회화 표현을 익혔었는데요. 안녕, 안녕이라든지 아니면 고마워, 미안해 라든지 이런 표현을 배웠었어요. 니하오 부분에서는요. 이제 요 앞에 있는 니에다가 어떤 대상을 붙여서 이제 좀 따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닌하오 같은 경우는 좀 상대방을 존칭하는, 공경하는 차원에서 닌을 붙일 수 있고요. 你们好는 너희들 안녕. 老师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同学们好 하면은 뭐였어요? 同学 하고들이라는 뜻이었죠. 同学们好 하고 여러분 안녕. 大家好 여러분 안녕. 그 다음에 사람 말고도 이렇게 일정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시간대를 좀 다르게 해서 早上好 하면은 아침 인사가 됐었죠. 네, 굿모닝이라는 뜻이 되고 晚上好 같은 경우에는 good evening 이라는 뜻으로 이제 저녁 인사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의 성조 변화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니하오 삼성이 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삼성이 몇 성이 된다? 2성으로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하오로 됐고요. 그 다음에 1성, 2성, 4성, 경성 앞에 삼성이 오게 되면은요. 얘가 반삼성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죠. 이때 성조 표기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규칙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再见! 자, 再见은 원래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다시 만나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다시 안 볼 사이에서도 그냥 再见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이 再, 다시 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또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明天见, 내일 만나. 下午见, 오후에 만나. 晚上见, 저녁에 만나. 一会儿见, 이따 만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칭 표현도 쭉 배웠었어요. 그쵸? 我 1인칭이죠. 나, 你 당신, 너 라는 뜻이고 타 하면 3인칭이죠. 그녀, 그들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발음은 어떻게? 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을 붙여서 我们 하면 우리, 你们 너희,他们 그들 아니면 그녀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谢谢 하면은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谢谢你 니를 뒤에다가 붙여서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었죠? 不客气 라든지 不用谢 라든지 아니면 용을 빼고 不谢 이런 것들이 이제 천만에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뿌 같은 경우는 원래 몇 성? 4성인 아이예요. 뿌 4성인데 不客气 뿌용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뒤에 4성이 오게 되면은 무라고 2성으로 변화한다 그랬었죠. 그럴 때 바뀐 성조로 표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요것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对不起 라든지 不好意思 不好意思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不好意思가 조금 더 약한 excuse me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대답. 상대방은 요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没关系 관계없어요 라든지 没事 일 없어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니하오 단원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쌤이 오늘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생얼이기 때문에 얼굴을 굳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았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오프라인만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 你叫什么名字? 단원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你叫什么名字? 하면은요. 무슨 뜻이었어요? 너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니? 네 이름은 뭐니? 라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름 묻고 답하기, 반가움을 표현하기, 국적 묻고 답하기, 의문문 만드는 방법, 부정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서 저희 강아지가 자꾸 귀찮게 막 그러고 있어요. 잡소리가 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자, 이름 묻고 답하기. 你叫什么名字? 라고 물어보죠.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죠? 我叫뭐뭐뭐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의 이름은 성은희이기 때문에 我叫程银写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您贵姓? 您贵姓? 자, 우리 기말고사에도 나왔었죠. 이 표현은 뭐였었죠? 너의 성이 뭐니? 좀 이제 존칭이었었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의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조금 더 겸손한 그런 말이었죠. 我姓 여기에서는 我姓 제 성은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我姓이라는 그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我姓程 제 이름은 제 성은 성이고요. 叫银写 은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 认识你很高兴 이라는 표현 우리 본문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그래 이거 말게 아니라 나도 반가워 라는 我也很高兴 我也很高兴 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예와 很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둘 다 부사예요. 예 하면은 뭐뭐도 라는 표현이었죠. 他也是韩国人吗? 그도 한국인인가요? 我也爱你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응용할 수가 있고요. 很 하면은 매우라는 뜻을 가진 부사였죠. 我很忙 나는 매우 바빠. 她很漂亮 그녀는 너무 예뻐. 我很饿 나는 너무 배고파. 我很累 난 너무 피곤해. 我很开心 나는 너무 행복해, 기뻐 라는 그런 뜻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적을 묻고 답하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나요? 你是哪国人? 이라고 물어봤어요. 哪国 삼성 뒤에 이성이 오면 이렇게 반삼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我是 나는 뭐뭐이다 라는 是를 써서 이제 국적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한국인이에요. 我是韩国人 나는 중국인이에요. 我是中国人 나는 미국인이에요. 我是美国人 나는 인도 사람이에요. 我是印度人 巴西人은 뭐였어요? 브라질이었었죠. 난 브라질 사람이에요. 다음 마지막에 我是西班牙人 하면은 나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됐었죠. 자, 이제 의문문 만드는 방법,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에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의문사를 사용하는 什么, 나 같은 이런 의문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너, 마 등을 사용하는 어기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什么를 활용하면 무엇이라는 뜻인데 你叫什么名字?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니? 어떤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 해서 무슨 이라는 뜻이 되죠. 나도 어느 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你是哪国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죠. 우리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단원에서 또 배운 의문사 뭐 있었어요? 谁? 누구라는 그런 뜻을 가진谁를 배웠었죠. 자, 어기조사 너, 마가 있는데요. 너 하면은 니, 너는 이라고 물어보는 너 반문형의 너가 있었고요. 마 하면은 뭐예요? 평서문 뒤에 마를 붙이면 바로 그대로 의문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他也是韩国人 그도 한국인입니다. 뒤에 마를 붙이면 他也是韩国人吗? 그도 한국인입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요. 他是学生吗? 그도 그는 학생입니까? 하면 他是学生吗? 가 되겠죠. 他是学生 하면 뭐예요? 그는 학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부정문은 不를 붙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문이 되는데요. 他不是外国人 이때 不는 뒤에 사성이 오게 되면 이성으로 변한다 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他不是가 아니라 他不是外国人 그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不是 아니다 라는 그런 no 라는 표현도 不是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他是老师 그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사과 배우기 전에 과제를 설명할게요. 우리 과제는요,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수행평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수행평가 두 가지를 주로 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중국 편견,
답하기라는 그런 수행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중국 편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설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에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식 부정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뭐 부정적이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구나. 뭐 그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소신껏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설문조사를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진행을 해야 돼요.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링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를 공부하기 전에 강아지를 좀 가둬야겠다. 얘 좀 가둬주시겠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희 집 만보기가 제 발을 계속 깨물고 있었거든요. 자, 这是谁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거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단원이었어요. 지시대명사라는 게 있었죠. 这, 나, 이것, 이 사람, 나, 저것, 저 사람 해서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这, 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真은 정말이라는 뜻이고요. 真漂亮, 정말 예쁘다. 真可爱, 정말 귀엽다. 真帅, 정말 잘생겼다. 真棒, 정말 대단해 등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很이랑 비슷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매우라는 뜻이랑 정말이라는 뜻으로 강조할 때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가족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 배웠어요. 저 예예, 할아버지, 나나 할머니, 라라 하면은 외할머니, 라예, 외할아버지, 빠바마마, 제제,哥哥,妹妹, 디디 다 배웠었죠. 丈夫 하면 뭐였어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老公이라고 부를 때는 老公이라고 외교 있게 부를 수가 있죠. 다음에 치즈, 아이고 요거는 괄호가 바뀌었네요. 남들에게 소개할 때는 아내, 와이프로 소개할 때는 치즈라고 하는데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老婆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儿子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女儿 하면은 딸이라는 뜻이죠. 独生女라는 거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 기말고사에서도 반영이 됐었죠. 외동딸을 独生女라고 하고요. 외동아들은 니 빼고 子를 붙여요. 独生子라고 하면은 외동아들이란 뜻입니다. 나이 묻고 답하기, 유무 묻기, 학년 묻고 답하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나이 묻고 답하는 거는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죠. 자, 뭔가 할아버지, 선생님, 좀 이제 연장자에게 나이를 여쭤볼 때는 您 今年 올해라는 이 표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年多大年纪 您多大年纪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이랑 동갑내기 비슷하거나 20, 30대거나 이럴 때는 어떤가요? 你多大? 你多大? 라고 물어본다 그랬었죠. 다음에 10살 이하의 아기들이에요. 어떻게 물어봐요? 你几岁? 니 지수에 나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개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똑같습니다. 수이 하면은 살, 세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我 아니면은 그는 타 이런 표현을 써서 他18岁, 我18岁, 我32岁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유무는 뭐예요? 있을 유자, 없을 무자죠. 네, 유무를 물어볼 때는 여, 있다, 没有, 없다 이런 표현으로다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你有哥哥吗? 너 오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我只有一个弟弟. 只 하면은 오직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있어요. 一个弟弟. 한 명의 남동생만 있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没有 하면은 없다죠. 没는 부정부사, 뿌라는 부정부사랑 비슷한데 没로 부정할 수 있는 거는 여라는 동사와 그리고 과거형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사양사 명사 이건 뭐였어요? 뭐뭐 하나, 뭐뭐 한 개, 뭐뭐 한 명이라고 할 때 수사양사 명사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수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숫자 하나, 둘, 셋, 넷을 의미하는 건데 는 쓰지 않고 뭔가를 셀 때는 뭘 사용해요? 两이라는 요 수사를 쓴다고 했어요. 양사라는 것은 명, 개,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 끄를 쓰기도 하고요.
왜라고 하면은 한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는 왜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이个人수사형사 명사 요 순서 그대로죠. 이个人한 사람, 一个书包 책가방 하나, 一位老师 선생님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년을 묻고 답하는 거. 你上几年级? 조용. 你上几年级? 上 하면은 다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几年级 하면은 몇 학년이라는 뜻이죠. 너는 몇 학년에 다니니?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小学 하면 초등학교였었죠. 小学 5년지 하면은 몇 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되겠죠. 小学 4年级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초중 하면은 중학교, 高中, 고등학교, 大学, 대학교 다 년지로 학년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쌀에가 걸려서. 자, 6과 你喜欢做什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갈수록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취미를 일단은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你喜欢 아직 화래가 你喜欢做什么 너는 喜欢 요게 핵심어죠. 너는 뭘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喜欢 다음에는 명사가 와서 我喜欢你 난 널 좋아해 라는 표현으로 뭐뭐를 좋아하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喜欢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我喜欢做菜拍照 라는 본문 내용처럼 나는 요리를 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정형으로는 뭐가 있어요? 不喜欢 不喜欢 그래서 뿌로 나타내면 되겠죠? 我不喜欢唱歌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희망 어떻게 묻고 답했나요? 你将来想当什么? 将来 하면은 장래에 미래에 라는 뜻이고요. 想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我想听音乐 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라는 표현이죠. 부정형 역시나 뿌를 써서 不想 뭐뭐 하고 싶지 않아. 我不想看电视 나는 TV 보고 싶지 않아. 요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땅 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什么는 무엇이니까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我想当厨师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我想当歌手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 특기를 묻고 답할 때는 会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我会说汉语 난 중국어를 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부정형으로는 不会, 不会가 아니라 이성을 올려서 不会라고 한다 그랬죠. 他不会开车, 开车는 운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他不会开车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뒤에 一点儿를 붙이면은요, 본문처럼 会一点儿이라고 하면은 약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부탁을 할 때는 可以 뭐뭐뭐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会랑 可以둘 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会는 뭔가를 배워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可以는 화라고 부를 때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럴 때 뭐뭐 할 수 있어요? 뭐뭐 해도 돼요? 라고 할 때 可以를 쓴다고 했었죠. 你可以教我吗? 나 좀 알려줄래? 라고 본문에서 나왔었죠. 我可以去洗手间吗? 여기에서는 주어가 我가 돼서 我可以 뭐뭐뭐마? 저 뭐뭐 해도 돼요? 去 하면 가다예요. 洗手间 화장실.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可以 라고 해도 되고요. 뭐 当然 没问题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문제 없어. 라는 뜻이고요. 뭐 허락이 안 될 때, 안 돼! 라고 할 때는 不可以 라든지 不行 이런 뜻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운동 표현은 뭐가 있었어요? 손,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은 따, 때를 타짜, 따 이거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따 타이지拳, 태극권을 하다, 따 란球, 농구를 하다, 따棒球, 야구를 하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발로 하는 운동, 축구는
踢足球라고 해서 T라는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我来试试라는 그런 표현이 본문에 있었어요. 요거는 뭐였어요? 내가 어디 한번 해보겠어 라는 그런 뜻이었죠. lie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我来念吧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는 我来念吧 내가 한번 읽어볼게. 我来说吧 내가 한번 말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빠는 뭐뭐 제안을 하는 거고 뭐 명령을 하는 그런 어조예요. 뭐뭐 할게.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빠를 붙입니다. 试试라고 이제 试 시도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 중첩이 됐는데요. 동사가 중첩이 되면 좀 뭐뭐하다, 한 번 뭐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동사는 경성 발음인데 여기에서는 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까요? 요거 경성 처리해주세요. 试试 뭐뭐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你猜猜吧 猜는 이제 guess,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한번 추측해볼래? 라고 할 때는 你猜猜吧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단원을 1학기 때 배웠던 전 단원을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아,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쵸?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2학기 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용 가능한 그런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2학기 때도 여러분 열심히 중국어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과제 꼭 잊지 말고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요. 大家都辛苦了，再见。